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대비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현대소설의 네 번째 지문인 사수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핵심 정리부터 짚고 갈게요. 네, 이 소설은 현대소설, 심리소설, 전후소설에 해당하고요. 전후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비판적인 성격도 드러납니다. 인물의 심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성격도 확인해 주세요. 이 소설의 주제는 외부적 힘에 의해 이어지는 운명적인 대결의식과 민족 분단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간결한 문체로 속도감 있는 전개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간결한 문체는 다른 말로 한다면 짧은 호흡의 문장이라고도 바꿔서 출제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의식을 잃은다가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기 전까지의 과거를 회상하는 역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행적 구성 방식은 입체적 구성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나와 비는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내린 벌로 서로의 뺨을 때리며 처음 대결하게 됩니다.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던 나와 비는 경희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입니다. 삼각관계였었나 봐요. 나는 경희와의 관계를 비에게 고백했으나 비의 대결 신청으로 공기총 사격을 하다가 나의 귓바퀴에 상처도 남아요. 6.25 전쟁으로 셋은 헤어지게 되고 나는 새로 배속된 부대에서 우연히 비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경희가 비와 결혼했음을 알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이후 비가 모반 혐의로 구속되고 나는 비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로 지명됩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나와 비가 어렸을 때 선생님에 의해서 서로의 뺨을 때리는 경쟁관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희를 두고 경쟁관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기총 사격을 했는데 내가 상처가 남았던 것.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 경희가 비의 아내가 되었던 것. 이런 부분들에서 나는 비에게 항상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세요. 흰눈이 쌓인 설록, 네, 계절적 배경 드러나네요. 겨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서의 일임에 틀림없다. 자, 나는요, 엄청난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형 집행의 사수로 뽑힌 이유도 그 다음 줄에 제시되고 있고요. 이런 사형 집행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그것도 전기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경우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상상해 본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 그런 일을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 할 것인가 하고 동정했던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 나는 사형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내가 맡게 되다니 라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단 볼게요.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비가 오늘 집행되는 형벌 받는 것을 수형이라고 합니다. 수형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 비는 왜 수형의 당사자가 됐나요? 모반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죠.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 개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자, 왜 회심의 미소를 짓겠어요? 여러분, 이 앞문단의 내용이 바탕이 된 거죠. 비의 얼굴에 겹쳐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또 좋아했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둘이 결혼했잖아요. 그쵸?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의 벗이었고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의 얼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다. 비의 얼굴에 경희가 떠올랐지만 내가 좋아했던 순수했던 경희의 모습이 아니라 가족 동반에서 부부로 등장한 비와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혐오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눈을 떴다.
10m의 거리 전방에는 비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자, 여러분, 문장이 되게 간결하고 호흡이 짧고 건조합니다. 그쵸? 이런 서술상 특징도 알아주세요. 이렇게 문장이 짧은 호흡으로 이루어진 경우, 간결한 경우는 속도감이 빠르다라고 했었죠. 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었다. 자, 이거에서 또 대결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는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었다. 이렇게 또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사형 집행장에서. 나를 알아보는 비의 눈은 조금도 경악의 표정은 없다. 자, 나는요. 오늘 수영의 당사자가 비인 걸 알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지만 비는 조금도 놀란 표정이 없대요. 대결에 집착하는 나와 달리 비는 초월한 듯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거죠.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또 내가 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쵸? 이러면 또 얘기하네요. 이미 비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 내가 사수가 아니었다면 비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는지도 모른다. 아유 못났다. 그쵸? 유언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과거로 돌아갑니다. 비가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얼마 후 나는 비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습니다. 더 과거로 올라갔어요. 이 근래에 비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 비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 들은 이야기다. 비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 친구이자 적인 거죠. 그쵸?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내 30년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비는 내 마음속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 왔다.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비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 자, 나와 비는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뭔가 운명적으로 자꾸 대결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주제인 거죠. 자,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이 이상 더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대요. 친구니까요. 경희는 그날 울기만 했고요. 나한테 왜 비랑 결혼하게 됐는지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비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돌아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은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하였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의 힐난도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비의 구명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 라고 합니다. 나는 비에 아직도 관심과 애정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둘은 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선적이었대요. 자, 다시 또 사형 집행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의 구성을 잘 확인해주세요. 안정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가 산골짜기의 정적 속에 음산하다. 귓바퀴에 상처에 손이 갔다. 여기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 비가 나한테 공기총으로 쐈던 그 상처가 있죠. 그쵸? 호두 껍데기처럼 까칠한 감촉이 손끝에 어린다. 어렸을 때 경위와 곰, 그 다음에 공기총 이런 경쟁 상황들도 다 떠올리면서 착잡한 감정이 듭니다. 자, 겨누어총. 구령에 맞춰 사수는 일제히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비의 심장에 붙인 붉은 딱지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자, 과거를 막 떠올리다가 사형 집행, 총 쥐고 있는 순간으로 돌아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내적 갈등이 드러납니다. 아, 비도 좀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일제히 빵 소리가 났지만 나는 아직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친구로서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 총을 바로 쓰지 못한 거죠. 나는 또 이 대결에서 지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B는 이미 총을 맞았죠. 나는 늦게나마 방아쇠를 당겨요. 왜 당기겠어요? 대결의식과 경쟁의식 때문에 늦게나마 총을 쏜 거예요. 그런데 B는 이미 다른 네 방의 탄환을 맞고 쓰러진 뒤였고요. 그는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왜? 내가 총을 바로 쏘지 못했기 때문에.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 고꾸라졌대요. 자, 이 부분에서는 전쟁의 비극도 드러나죠.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경위가 앞에 서 있고요. B도 없다.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내가 B를 완전히 이긴 느낌은 안 든 거예요. 그쵸? 혼모원 속에서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문제 풀어볼게요. 네, 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문제를 모두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네, 5번입니다. 나는 B와의 대결이 운명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외부적인 환경적 조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보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쟁으로 인한 비극도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의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